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약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1970선 정도 움직임 나와 있는데요. 자, 시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미국 금리 인상 이벤트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에 어제 나온 ECB의 정책 결정이 상당히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땐 좋은 결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CB 쪽에서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왔더라면은 유로와 달러의 페리티가 발생되면 그것 또한 금융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더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이 오히려 좀 약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8년의 어떤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남은 FOMC 기간 동안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 변동성을 어떤 식으로 이겨내시느냐가 1, 2주간의 전략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특별한 시황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반등해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저는 가장 핫한 트렌드는 전기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사업 자체 그리고 무인카까지 생각했을 때 성장이라는 것은 좀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꿈을 꾸고 있는 쪽이 현실화된 꿈은 제약바이오지만 새로운 꿈은 지금 전기차와 그리고 태양광 발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LG 디스플레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테슬라의 실내를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모델 S라든지 모델 T라든지 이런 차량의 미래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실내 인테리어가 아이패드 큰 게 한 2개 박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이제 자동차 전장 시장 쪽에서 충분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다 OLED 투자 모멘텀 등등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저는 23,000원 기준으로 주가 턴어라운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조정치 매수 의견 드렸다시피 한 27,000~28,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전망되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박스로 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유자분들은 추가적으로 욕심 내셔도 될 것 같고 저가 매수는 지속 노리셔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원 시스템 보겠습니다. 이쪽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시장 대비 선전하는 모양새인데요. 한원 시스템은 좀 보유하는 전략이 유리하겠습니까? 네,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주가 움직임이 2014년도까지는 상당히 좋았었고 한 1년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 1년 조정이 55,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완성이 됐고 현재 위치에서는 이 조정 추세가 완벽하게 돌파되면서 정배열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구조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조정을 거의 가격적으로는 마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55,000원 고점이 뚫려야지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겠지만 월봉 구조를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상 44,000원대가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큰 이 1년짜리 조정 자체를 박스로 봤을 때 박스 중심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터치 시도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고 판단됩니다. 43,000원대를 이 종목의 중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놓고 공략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재 중에서 두산중공업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단기 바닥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16,500원에서 랠리가 시작됐는데요. 거의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5,000원대 부근 움직임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두산중공업이 지금 가치형 어떤 경기주, 산업재 주식 중에서 최근의 움직임이 가장 견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은데도 단기 움직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못 올라오는 종목이 왜 못 올라올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철강이라든지 기계 종목군들 이런 쪽이 조선이라 건설 플랜트 쪽은 일단 차치한다라고 보고 자사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는 쪽은 일단 빼고 자사 상각이 없는 쪽은 사실상 조선주의 약세 이런 부분들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고 있는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든지 LS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고요. 아직 해소를 못하고 있는 종목은 철강주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못 올라오는 게 외국인 매도 때문인데 이 외국인 매도가 지금 사우디계 자금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가 하락과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가 여기서 좀 더 안정을 보이거나 반등을 준다라면은 오히려 외국계 매도가 약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할인된 주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처럼
121선 이상의 정배열로 들어갈 수 있는 움직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두산중공업을 공략하자는 의견보다 오히려 이런 형태의 바닥 하방 경직이 나왔음에도 아직 반등이 덜 나온 종목은 지금 현재 리스크 대비해서 중장기적 리턴 비율은 상당히 나온다라고 보시고 안정형 내지는 가치형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상당히 좋은 공략 대상들이 많이 있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메디톡스라든지 하나케미칼, 한미사이언스, 또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해외 쪽에서도 바이오 쪽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같이 한 3% 정도 밀려서 나오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사실상 중장기 투자를 지금 위치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결코 권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보셔야 되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한 5개월, 6개월간 조정받은 종목들이 61선, 121선이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상태에서 121선을 넘어가면은 다시 고점 수복을 시도하는 패턴이 될 수 있고 넘어가지 못하면 추가 레벨 다운의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50만 원 라인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49만 원 라인이 지켜질 경우에는 55만 원, 60만 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하로 들어간다면은 다시 40만 원을 걱정해야 되는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 50만 5천 원 기준으로서는 아래쪽 리스크가 3%밖에 되지가 않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20% 리턴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전략적인 공략은 충분히 가능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략은 손절매도 49만 원 종가 대응을 확실하게 할 자신 있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지금 전일 IBB가 빠지고 나스닥 생명공학지수가 빠졌더라도 단기적인 공략은 가능하다. 이 관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케미칼입니다.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 모멘텀, 특히 태양광에서는 이제 그 자회사 큐셀 쪽 모멘텀 받게 되면서 좋았던 흐름이 보여졌다가요. 이제 27,000원 부근에서는 좀 막혀 있는데요. 오늘도 한 1.3% 밀립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2주 남았습니다. FMC가. 이 FMC라는 부분으로 시황은 조금 변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지수 시장 때문에 빠져준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계속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오히려 그 구간이 하나케미칼을 25,000원 이하에서 편입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혹은 주도주를 공략을 목표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케미칼을 못 잡았다라면은 그 자리가 주도주를 조정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LG화학과 함께 이런 전략으로 보시고 태양광 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폴리실리콘 구조가 아니라 모듈, 셀, 웨이퍼 이쪽이 지금 가격 단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히 이런 대상 종목 하나케미칼 역시도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력 공략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보겠습니다. 11월, 그러니까 저번 달 9일에 21만 8천 원으로 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에서 거의 한 7, 8만 원이 밀려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가파르게 조정을 보여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좀 내리막을 좀 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한 2.4% 약세권이고요. 모건스탠리 쪽으로 한 2만 주 정도 매도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현재 위치에서 매도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료 노출 시점에서 위에서 큰 차익 매물을 만들었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큰 기준 라인인 121선 그리고 장기 추세의 하단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배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121선 밑에서는 정배열이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주가가 어디서 지켜져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리스크를 설정할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위쪽으로 꿈만 꾸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뜨거울 때는 싸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13만 7천 원 종가가 이탈되지 않는 이상 사실 한미사이언스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3만 7천 원 종가 라인을 로스컷 포인트로 놓는다라면 이 종목 또한 메디톡스처럼 적은 위험을 보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레벨업은 일단 주가 기업 외형은 분명히 커졌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기술 대응 13만 7천 원 잡으시고 박스 밴드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현실적인 박스 상단은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리턴이 한 4만 원대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략 구간이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략 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마감까지 한 40여 분 남아 있는데요. 오늘 주말에 또 이제 뭐 고용 보고서 또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도 미국 금리 관련된 이제 이슈 뭐 변수가 될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까? 예,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는 악재가 아닐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에 녹아 있고 인지되어 있는 재료가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이유는 경기라는 모멘텀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에 단기적인 페이크나 휩소가 나온다라면은 앞으로 FOMC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을 시장에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 동안은 뭐 지수 밴드가 기술적으로는 뭐 사실 1950대 정도까지나 40대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나오더라도 뭐 저는 그것을 공포감에 떨면서 던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그 경우에는 또다시 급하게 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포트폴리오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 포트 중에서 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확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큰 변곡에서는 대단히 싸거나 아니면 아주 좋거나 이런 시장에서의 한 축의 어떤 대표격이 되는 종목들은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구성을 하시고 좀 애매한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같이 빠질 때 갈아타시는 이런 전략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면 2주간의 변동성을 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강세 구조로 간다라고 전제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도주로 혹은 낙폭에 대한 회복으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구성을 하시고, 그 구성을 제대로 하셨다라면 지금은 좀 느긋하게 오히려 변동성을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견디는 쪽에 대한 포트 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화 펜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